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최유정입니다. 비가 엄청 왔죠? 새벽에 한 5시 넘으니까 비가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긴급 뉴스를 입수했습니다. 방화동에 위드조아센터에 불이 났다는 제보가 불이 났다. 불이 났대요. 불이. 사업에 불이 붙었답니다. 지금 사업이 막 팍팍 터지고 있어요. 지금. 팝콘 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센터가 5년이 됐죠.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에 솔직히 대처검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나는 애터미 말고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고 싶은 맛을 보고 왔다. 쓴맛, 단맛 다 보고 왔다. 몇 분 계시네요. 사실 우리 조민선 센터장님은 다단계를 뭐 한 17년 우리 애터미 오기 전에 이렇게 굴러 다니셨대요. 이렇게 경험을 하고 오셨지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도 하나도 없이 그냥 거의 뭐 가정주부이거나 편안한 직장 생활을 했거나 또 이렇게 방문 판매 영업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좀 모여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 대책도 없고 말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서 비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참 깝깝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 이해하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각자의 스토리가 다 생기셨죠. 네. 화산 폭발하듯이 사업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사업이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흥분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사당센터가 화재가 났죠. 진짜 화재가 났잖아요. 진짜 화재가 불나서 어제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 정말 이건 하늘에 감사할 일이다. 너무나 감사하대요. 화재 나는 게. 화재 나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 화재가 나서 그 겉에 철문까지 다 떨어져서 다 새로 갈았잖아요. 그리고 복도에 이 샤시들이 창문 샤시들이 다 나가가지고 새로 전부 다 갈았거든요. 완전히 싹 바꿨다고요. 새로.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8명의 사람이 우리 센터의 사람들이 8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다쳤다는 사실. 인사사고가 안 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불난집에 일이 잘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 사당센터가 조직 폭발의 대기회를 맞이한 것 같아요. 대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어제 사당센터에는 84세 모 사장님께서 이제 한 분을 이렇게 리크루팅해서 연결을 해서 제가 미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사당센터에 이제 조회 간 날 그분을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너무 괜찮으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애터미를 할 분이 아니었어요. 왜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5년째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5년째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아주 잘 나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의 라인 구축해 놓은 거에서 1,500만 원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네, 본인 또 뭐 남편 아들 이렇게 이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특징이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족은 사업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름 명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네트 하듯이.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그 안에서는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330만 원의 매출을 쳐야 되는 그런 회사였고 제품 가격이 고단가죠. 100만 원대가 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이분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그냥 평범하고 좀 뛰어난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냥 머리 좋으신 그런 직장인이었고 또 이렇게 요식업으로 오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실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팠을 때 이분이 몸이 너무 아팠을 때 애터미 해모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래서 다른 제품을 우연히 만났는데 효과를 본 거예요. 비싼 제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에 미쳐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된 건데 평상시에 살고 있던 이 인프라가 워낙 좋고 자기 인품이 있고 또 살아왔던 과정이 너무 좋다 보니까 모시고 간 분이 너 남 믿고 330만 원 끊어 하면 다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간 그때 20건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 매출을 바로 막 승급이 돼버리는 막 이런 모시고만 가면 매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인맥이 좋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업에서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남 부러울 게 있고 남의 게 귀에 들리겠어요? 이런 분을 애터미 사당센터의 84세 할머니 사업자가 어떻게 리크루팅 해올 수 있을까? 이분 대단한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돈도 엄청 많으신 분이야. 건물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빌딩도.
그래서 또 애터미 사업을 할 뿐도 아니야 이분은. 그런데 자기 힘으로 뭔가를 또 벌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임대사업 이런 거 말고 진짜 뭔가 영원히 마르지 않을 사업. 빌딩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죠. 또 뭐가 잘못되면 또 푹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자식한테 뺏겨버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그걸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죠. 요즘 임대사업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출근을 하셔서 84세 팀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그분을 리크루팅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도 개주거든요. 개주. 이분이 옛날에 개를 시작하게 된 것도 본인이 좀 이제 진짜 자수성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본인이 성공을 해서 이제 건물도 하나씩 갖게 된 거예요. 지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를 놨겠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혼부부도 와서 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들어와서 세를 살고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래. 그래서 내가 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본인이 너무 어려웠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개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큰 개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에 다 태워주면 이 사람들이 그걸 보증금으로 해서 밑받침해서 살 수가 있겠구나. 막 사골세 비싼 사골세 사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개를 아주 오래전에 뭐 수십 년 전이겠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막 개를 태워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뭐 성장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랬던 분인데 지금은 이분은 돈에 뭐 개념은 없잖아요. 막 빌딩을 막 서울에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애터미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인세 소득을 받아서 이거를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을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개가 있고 본인이 개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안 받아준다고 했대. 뭐야 애터미한 할머니가 와서 개를 든다고 하니까 그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인맥들이 하는 개였나 봐요. 그래서 안 받아준다고 그랬대. 왜 우리 교회 저런 사람을 끼우냐. 됐다고 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걔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몇 차에서 하여튼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거기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마케팅이 3번이 바뀌었대요. 3번이 바뀌어서 자기 조직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런 불만을 좀 갖고 있던 차에 안 되겠다. 센터 분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센터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이미 서울 모 지역에 계약금까지 다 걸어놓고 센터 오픈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럼 애터미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분이 애터미 해요? 안 해요. 자기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비싼 고급 인력들이 다 있고 이미 이제 이 마케팅 다 이렇게 레그가 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인맥들이 그 레그가 짜져 있고 계속 그 고가의 제품을 사먹고 있는 워낙 이분이 좀 이렇게 수준이 있다 보니까 비싼 제품을 사먹는 게 워낙 많은 거예요. 재구매를 하는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인맥을 데리고 그 장난친 스폰서를 떠나서 본인이 워낙 인맥을 많이 데려오다 보니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이분의 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분을 승급을 시켜야 되는데 위에 있는 직급자가 그 점수를 반절을 뚝 떼서 자기 쪽에 한쪽에 붙여가지고 자기가 승급을 해버린 거예요.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네. 막 여러 번 배신감을 느끼면서 하여튼 자기가 따로 센터를 분할하려고 가게를 얻어놓고 이제 계약금까지 준 상태죠. 9월 1일인가 하여튼 들어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인테리어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런 분이 애터미를 하겠냐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84세 할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수요일날 처음 뵀는데 너무 괜찮은 거 이분이. 그런데 그거를 할머니가 1차 미팅을 통해서 그날 센터로 연결했죠. 연결했잖아요. 사랑센터로 모시고 왔잖아. 그래서 1차 미팅이 끝났잖아요. 스폰서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우리 사장센터의 총책을 맡고 있는 조은실 국장님이 또 어제 이곳으로 모시고 온 거야. 그분. 네. 그래서 그날 사실 미팅을 해서 이분한테 비전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나서 12번만 애터미 교육을 들어봐라. 12번을 듣고 결정을 하였대. 그냥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제 사업설명이랑 12번을 듣기로 했는데 어제 사업설명 이전에 그 전날 미리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그제 미팅하고 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완전히 결단을 했죠. 그래서 그 가게 얻은 거를 포기하기로 했고 계약금 날리고 포기하기로 했고 애터미를 시작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게 자꾸 젖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회보율 100센트씩 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자꾸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교육을 받아보셔. 애터미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진정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꾸준히 인세가 나오는 사업을 해야지 계속 매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지금 인맥, 자기의 그 고매출을 올리는 인맥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막 해모임을 무조건 자기는 막 이렇게 해모임으로 팔아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런 여차 이제 애터미를 배워가는 또 과정이 있겠죠, 이분한테.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걸 포기하고 이제 들어오시게 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애터미를 정확히 바라보는 눈과 84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끊이지 않는 열정과 플러스 알파가 섞인 거잖아요. 알파가. 그분의 힘만으로는 안 됐겠죠. 계속 스폰서한테 연결하면서 시스템으로 안내를 했잖아요. 이 알파가 여러분한테 붙으셔야 돼. 알파가. 그래서 그 알파가 뭐예요? 알파가 뭐예요? 팀 플레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신 분이 성공을 하십니다. 이게 개인 능력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신 분도 우리 조은실 국장님 얼마나 말씀 잘하세요. 그죠? 막 우리 나혜 국장님 여기 강사분들 많잖아요. 막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잖아. 그렇지만 이게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조직과 함께 팀 플레이를 통해서 성공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이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연결을 해서 식사 모임을 다 만들어 놓고 제발 얼굴만 비춰주세요. 얼굴만 비춰주세요. 얼굴만 비춰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저희들을 초대하기에는 이제 이 레그상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갈 자리가 굳이 아니었는데 다 모아놨으니까 밥 먹는 자리에 얼굴만 5분만 비춰두고 가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갔다 와서 문제점이 이거였구나. 저분의 문제점이 이거였구나를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말 하나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표정, 몸짓 뭐든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들에서 굉장히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가 뭐냐는 거지. 여러분들 이 스폰서나 시스템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알파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이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절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머리 뛰어난 사람 많으니까 요즘 애터미에도요. 브레인들 많이 옵니다. 가방끈 계신 분들. 뭐 대학원 아니다 유학까지 갔다 오고 정말 날고 기고 뛴다는 능력 있는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런 걸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팀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들 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성공하려면 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큰 조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큰 조직을 구축하는 비법이 팀 플레이예요. 팀 플레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저기가 없이 그냥 하는 근거가 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가 포일러 교수가 연구해서 만든 이게 방법이에요. 비법이에요. 이분이 연구를 했잖아요. 미팅을 할 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상담 같은 거를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일러 박사가 연구했다 그래서 이게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요즘에 이제 네트 하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ABC 법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ABC도 몰라. 이 애터미 사업자들한테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사실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ABC도 몰라. 기본도 모른다는 거지. 기본도. 여기서 말하는 ABC는 알파벳 ABC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 관계에서의 기본 ABC도 모른다는 거는 우리 이제 애터미 자체가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정말 경력, 전직, 학력 모든 걸 불문하고 다 모이다 보니까 천차만별이잖아요. 정말 20대부터 90대까지 전직의 화려한 정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부터 정말 폐지 주는 사람까지 천차만별의 사람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냥 공부가 안 돼.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생필품을 통해서 정말 좋고 저렴한 생필품을 통해서 아무나 해서도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고 여기는 ABC도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AB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팀플레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호일러의 법칙. 이게 뭐냐면 미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효과를 보더라. A가 뭐야? A가 우리가 상담 미팅을 할 때 ABC예요. ABC 알파벳 ABC가 아니고 어드바이저예요. 어드바이저 전문가라는 얘기죠. 전문가 반드시 3명이 필요한 거예요. 팀플레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리크루팅하거나 고객을 만들 때 나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어떤 전문가의 힘을 빌었을 때 훨씬 많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B는 누구예요? 이건 어떻게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애터미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스폰서라고 볼 수 있겠죠. B가 뭐예요? B가 나입니다. 나예요. 나. 어떤 나?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나. 누군가한테 전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전달하려는 나죠. 즉 본인입니다. 본인. 나예요. 나. 그럼 C가 뭐예요? 클라이언트. 이거는 고객이에요. 또는 내가 잠재 고객 내지는 잠재 파트너죠. 나랑 함께 하려고 하는 잠재 고객 내지는 잠재 파트너입니다. 이 세 개도 팀플랜을 이루는 건데, 이 B와 C는 어떤 관계예요? 친분 관계죠. 잘 알고 있는 신뢰관계가 이미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데려가는 게 아니죠. 자기의 지인.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서 다 사람을 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진짜 인맥이 없어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인맥 사업이에요. 나의 정말 가장 가까운 절친한. 여러분 운전 배워보셨죠? 운전. 네. 운전 연수. 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네. 누구한테? 학원 학원 가서 운전 연수. 가족한테 운전 연수 받아보신 분. 남편한테 받아봤다. 네, 저 남편한테 받아보신 분. 어땠어요? 싸우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이혼합니다. 이혼. 운전 가르치다 이혼한다니까. 네. 또 어떤 분은 골프 배우다가 골프채 끊어버린다니까 꺾어버린다더라고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면. 왜냐면 나하고의 친분 관계가 있어서 가깝지만 이 사람과 나하고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개인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감정. 내가 누군가 리크루팅 하려고 하고 고객을 만들려고 할 때는 나하고 친분은 있지만 그 친분을 뛰어넘어서서 개인 감정이 막 들어가는 거야. 네. 앞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왜? 나하고 너무 친해진 사람 반드시 해줄 사람이거든.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먹고 갔어. 그냥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만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주잖아. 막 가입도 안 해주잖아. 그죠? 내 쪽 뭐 다단계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그러면 그런 반응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흥분해서 또 막 어떤 개인 감정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제3자가 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ABC 법칙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전 연수를 가까운 사람 못 한다는 얘기지. 못 가르쳐 준다는 얘기지. 전문가 학원한테 가서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뜻을 맞출 수 있는 이 사람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할 때 이 B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누구 역할이요? 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A는 90%의 역할을 합니다. A는 90%의 역할을 해요. 여기서. B는 10%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10%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10%를 잘못했을 때 이 상담이나 저기는 깨집니다. 실패예요. 실패.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이 B의 자세가 돼 있지 않았었을 때. 그래서 이 B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들 이 B를 너무 모르더라. 너무 모르더라. 이 브릿지는, 이 B는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브릿지. 네, 브릿지. 다리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 이 스폰서와 이 잠재 고객, 잠재 파트너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B 브릿지 역할이거든요. 나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이 비즈니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매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스폰서한테 연결을 합니다. 그럼 스폰서는 능력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보다는 낫잖아, 그래도. 본인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막 띄워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스폰서를 또 이제 강사를 또 어떤 분 초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를 했어, 사업 설명회로. 그럼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강사가 내지는 스폰서가 여기서 막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파트너 될 사람 신규를 딱 집어넣어놓고 본인은 뭐 하고 있어요? 딴짓하죠. 응?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저 밖에 나가서 누구랑 얘기하고 별만 행동을 다 하죠. 또는 맨 뒤에 하자고 카톡하고 전화 받고 막 게임도 하고 또 옆에서 침 흘리고 주무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랬을 때 실패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셋이 만나서 이 상담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믿고 여기 온 거예요? 나를 믿고 왔잖아요. B를 믿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만약에 자리를 비웠다.
전화 받는다고 자리를 비웠다. 그럼 C의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 불안이죠. 완전 불안.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아주 어색하게 앉아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벌써 틀려지기 때문에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고 듣게 되잖아요. 이것이 나를 들여다놓고 어디로 가버렸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럼 자기한테 다단계를 하자고 하는 건지 뭐를 얼마큼 물건을 안기려고 하는 건지 막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집중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만 연구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자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미 B와 C는 신뢰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전부터 친했던 사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옆에 이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주면 안심하고 듣게 돼요. 안심하고. 나를 초대한 나하고 직접적 관계인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절대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가서 딴짓하면 안 된다. 그냥 맡겨놓고 둘이 뭔 대화를 하는지도 몰라. 그럼 자기 막 다른 일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럼 나중에 핀트도 안 맞아요. 왜 스폰서가 이 사람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쳐줘야 되는지 몰라. 우리가 판소리 막 잘하시는 분 있죠. 판소리 전문가 보셔. 저 성악 가수님이 오셨네. 판소리 가수님이. 네. 저 리사이틀도 잘하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네. 저희 이제 센터에 저 성남 파트에 이제 판소리 하시는 이제 전문가 이렇게 가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판소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뭘 하죠? 추임새를 하죠. 추임새. 월수하면서 추임새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추임새를 해야 될 곳에서 추임새를 해야 되지. 엉뚱한 데서 추임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아예 추임새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효과가 떨어지고 효과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어떤 위에 있는 분이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같이 듣고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있어야 돼요. 공감대. 끝까지 집중하는 자세로. 그래서 그 핵심을 내가 다 듣고 있다가 내가 10%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0%가 거의 90%의 역할이래요. 마무리 단계, 클로징 단계에서 이 10%가 거의 100%의 역할을 다 한다니까요. 나를 직접 연결한 이 사람이 멘트를 어떻게 날려주느냐에 따라서 또 막 이제 예를 들어 제품 해모임 설명을 하고 있었어. 전문가가, 스폰서가. 그럼 그냥 계속 놔두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가 살짝 쳐주는 거지. 맞아. 이렇게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돼요. 살짝 추임새만 넣는 거야. 나도 효과 봤어 라든지 우리 동생도 해외에 먹었는데 쥐라는 게 다 사라졌대요. 막 이렇게 한마디씩 살짝 쳐주는 거죠. 막 끄덕끄덕 하는 거지. 끄덕끄덕. 90%의 멘트를 위해서 하고 있을 때 중간중간 적절한 장소에서 그 시기에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10%의 역할을 해주고 마지막 클로징에서 딱 그 사람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도 결심했어요. 나도 해볼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같은 초보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나도 먹었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더 다시 먹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이 효과를 막 누구도 받고 어떤 이것 때문에 어떤 체험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옆에서 해준다든지 정말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추임새를 넣어줬을 때 훨씬 효과를 보는 거지. 그냥 끄덕끄덕만 잘해도 돼요. 끄덕끄덕만 잘해도.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이게 완전히 실패 확률이 거의 99%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ABC를 너무너무 잘하셔야 돼요. 난 ABC를 잘하고 있다. 지금 한 번, 두 번 손 들었어요. 세 번 손 들었어요. ABC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ABC가 너무 안 돼요. 가만히나 있으면 너무 다행이잖아요. 또 나쁜 역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쁜 역할. 오히려 해방 놓는 역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 팀 플레이를 나와 함께할 스폰서, 파트너 찾아야 되겠죠? 네. 어떻게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저희 지금 조민선 세대장님이나 제가 손학균 총장님이나 정동문 총장님한테 이 ABC 같이 하자고 하면 이분들이 할까요? 안 하시죠. 동행해달라 하고 어디 가서 같이 누구 만나달라 하면 만나줄까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스폰서를 찾으셔야 돼. 생뚱맞게 전혀 본인하고는 관계도 없거나 또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계속 혼자서 콜을 하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는 손뼉이 맞아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팀플레이를 함께할 스폰서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혼자 그냥 뚝
찾아오셨나요? 네. 반드시 여러분한테 애터미를 전달하신 분이 있었죠. 네. 그분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스폰서는 반드시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은 스폰서를 활용할 수 없으면, 사실 저희도 그래요. 우리 센터에 저희도 4년 5년을 했지만 우리 김땡땡 스폰서님께서, 여러분들 나는 김땡땡 스폰서님과 동행해보신 분, 제가 볼 때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5년 세월 동안에 5손가락 10손가락밖에 안 돼요. 우리 나영임 사장님, 뭐 김수현 사장님, 노선현 사장님 막판에 오셔가지고 막판에 한번 가보셨고, 뭐 거의 뭐 조은 사장님도 한두 번, 거의 없어요. 김땡땡 스폰서님이 4년을 저희와 함께 있고 1년 동안 지금 이제 편안히 이제 쉬고 계신데, 다른 데 계신데, 여러분들 4년 동안에 그분과 함께 하면서 동행을 해보신 분이 있냐고, 몇 명이나 있냐고. 그분이 다 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번지수에 맞는 스폰서를 찾으시란 얘기예요. 예, 함께할 팀플레이 함께할 사람을 찾으라고 하니까 막 꼭대기 있는 스폰서만 찾아다니고 들이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온 그분이 가장 간절합니다. 뭐가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자기가 성공하거든요. 위에 이미 올라가신 분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도 이미 성공했어. 간절하지가. 그래서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돼요. 잘못하면 말도 실수할 수 있어. 이제 놀아가지고. 오래 놀다 보니까 개념이 떨어져가지고 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 위에 계신 분들은. 근데 지금 나와 함께 움직이는 이 스폰서는 너무 간절하거든, 애터미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거든. 본인이 반드시 성공하려면 반드시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공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진짜 바람에 날아갈까? 그냥 막 뭐에 그냥 어떻게 될까? 기스날까 싶어가지고 위에 있는 스폰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위에 스폰서를 때려잡으려고 그래. 자기 파트너 어떻게 할까 봐, 될까 봐.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번지수 맞는 나의 스폰서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이 클라이언트한테, 이 C한테 최대한 띄워놓는 거예요, 미리. 정말 인간성 괜찮고 정말 좋은 내 스폰서가 있는데 함께 이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 평상시에 다 깔아 뭉갠 스폰서 데리고 가면 효과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를 깔아 뭉개시면 안 돼.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띄워놓고 그런 분을 모시고 가서 효과를 보시는 건데, 핵심 포인트, 팀 플레이, 팀 구축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큰 성공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큰 팀을 구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기독교인들 상당히 많으시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 저는 성지순례를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갈까 이렇게 처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믿음이 세지 못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애터미에 와서 막 사경회를 매달 하고 있지만 성지순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들은 성지순례를 계속 가더라고. 돈도 엄청 내면서 가더라고요. 이 통장에 자꾸 돈이 빠져나가면 성지순례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제 막 광야란 막 광야라 그러죠. 이 성경에 보면 막 광야가 엄청 많잖아요. 무슨 막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이런 게 막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정말 광야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막 갈릴리 가고 무슨 사해를 뭘 가고 하는데 엄청난 그 광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성경 속에 감람나무 들어보셨어요? 감람나무가 뭔지 아세요? 네, 감람나무라는 건 원래 없대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번역이 말을 찾지 못해서 감람나무라고 한 거지 원래 올리브나무래요. 네, 그리고 감람산, 이게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감람이라는 거 없대요. 그래서 진짜 성지순례를 거기 가보면 이게 푯말이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람나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올리브 마운틴, 이 감람나무로 막 산을 이룬 거야. 근데 이게 올리브 마운틴 이렇게 써있대요. 그래서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진짜 막 이따만한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는데, 우리가 막 성지순례 가거나 어디 뭐 좋은 데 가면 막 사진 찍죠? 사진을 엄청나게 찍는데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래요. 근데 수천 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광야에 보면은 그 회전초라고 들어보셨어요? 회전초? 또 회전초 하면
회전 초밥인가 오늘 초밥을 좀 먹는 날인가 싶어가지고 또 초밥 점심시간에 초밥집 가지 마시고 회전초라는 게 있대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말 그대로 회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회전초라는 거는요. 이 거기에는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막 회전하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 풀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식물 막 바람 따라서 막 뒹굴어 다닌대. 그러다가 막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다가 좀 습기를 찾으면 거기 잠깐 머물러서 막 잔뿌리를 내린다네요. 습기를 찾으면 잔뿌리를 내려서 막 이렇게 이제 있다가 또 바람이 불면 막 뒹굴어 다닌대. 그러다가 또 습기를 만나면 또 잠깐 쉬면서 막 잔뿌리를 내린대. 이런 회전초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동글동글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풀들이. 네. 그런데 이게 항상 잔뿌리만 내리는 거죠. 깊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습기 따라서 계속 굴러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회전초인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이 나무를 심고요. 1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린대. 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는요. 아무짝에도 못 써먹는데.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열매래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심고 15년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한대요. 15년이 지나요. 네. 15년 동안에 네? 그때부터 막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에 그때부터는 막 계속 열매가 엄청나게 계속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되고 나면요 210kg에서 320kg가 열매를 딴대요. 어마어마하게 막 열매를 거둬들인대요. 그런데 이게 최하 수명이 최하가 1000년이래요.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최하가.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에 감람나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최하가 수명이 1000년이래. 근데 일반 과일나무의 수명은요 20년 정도가 최고래요. 20년. 근데 이거는 1000년이 최하 1000년 2000년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을 한 번만 제대로 잘 놔두면 수천 년을 흐는 게 큰데는데 이게 중요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막의 광야란 이 광야에 회전초도 거기에서 사는 거고 감람나무도 거기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후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회전초가 있는 거고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습기만 있는 곳에 가면은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조금 묽게 먹다가 또 없으면 뒹굴뒹굴 하다가 또 습기 찾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또 돌아다니는 회전초가 되는 거고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계속 1년 있다가 열매 맺기 시작해서 15년을 지났을 때 이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가지고 정말 번성해서 그 열매를 무궁무진하게 따먹고 1000년, 2000년을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15년이나 걸릴까 봤더니 이 땅 속에 수분층이 15년 정도를 내려가야 수분층을 만난다는데 수분층.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뿌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수분층에 딱 뿌리가 도달을 하면요. 이게 영원히 아무리 그 광야에 막 사막에 햇빛이 내리쬐고 물이 없어서 막 다 말라 비틀어져도 수분층에 닿은 그 뿌리는요. 영원히 그 수분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이게 1000년, 2000년을 한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팀 구축 방법.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라인 전개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그러죠? 이 라인 전개를 그냥 라인 전개를 진짜 어떻게 하신다고요? 라인 전개를? 어떻게 해요? 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라인 전개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내가 와서 라인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라인 전개를? 두 줄을 내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몇 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네. 몇 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줄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들 달아놓고 몇 개 내리기 시작하고 3줄 하는 분도 있고 또 누구 달아놓고 하고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자기가 스폰서야. 밑에 조직들이 막 발렸겠죠? 네. 여기다 아들 달아놨어. 아들 사업 안 해. 사업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들 인맥도 본인이 다 내리고 하는 거예요. 3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축우축 뎁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이 이쪽에 30만이 넘었어. 이쪽에 25만 점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만 점 맨 끝에 뎁스에다 5만 점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한쪽에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5만 점씩을 다 올려주면서
쭉 올려주면서 자기가 맞춰 먹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5만 점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한 줄을 또 하면서 이렇게 또 맞춰 먹고 하면서 막 조직이 자꾸 커지고 포인트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막 구축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5만 점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맞춰 먹으면서 자기도 같이 맞춰 먹고 나오지도 않은 아들을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라인 전개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뿌리 내리기를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는 내 친구 하나 달아놓고 여기다 한 명 달아놓고 우리 성당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나중에 일 시켜야 되니까 하나 달아놓고 우리 저기 친척이야 친척 하나 해놓고 여기다 하나 달아놓고 어차피 나는 이쪽 점수 모자란 쪽에 넣으면 내가 수상 타먹으니까 이 부족한 점수를 탁 이런데 넣어주는 거야 이런데 계속 넣어주는 거야. 이 잔가지를 계속 뻗는 거예요. 잔뿌리를 뻗어가지고 회전초가 되는 거야. 회전초. 그러니까 이게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이 사업에 성공을 못하는 이런 레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회전초야. 바람 불면도. 열심히 이제 이 사람이 할 것 같았어. 할 것 같아. 여기도 만나주고 하면서 열심히 했네. 근데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방향을 틀어. 또 다른 데로 틀어. 얘보다는 얘가 낫겠다. 그럼 또 이리로 틀어. 또 여기 또 하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여기서 빠진 누구한테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이리저리 휩쓸리면 그냥 회전초인 거예요. 영원히 뿌리를 내지 못하고 레그가 전부 오합지졸이 되는 거야. 오합지졸. 단 하나도 힘을 쓰는 레그가 없어.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다 고만고만해 힘을 쓰는 레그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이 라인 뿌리를 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회전초처럼 옆으로 막 장가지를 막 뻗으라고 했어요? 아니요. 뎁스라고 했죠. 뎁스. 깊게 뎁스로 드라이빙을 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뎁스로 깊게 내려가라. 그래서 그 꽁지에다가 파일업을 시켜줘라. 밑불을 질러라. 이 5만 점 점수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꽁지에다가 밑불을 5만 점을 넣어서 계속 질러주면 모든 사람이 5만 점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자꾸 받아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 돈 따먹기를 좋아하고 부업이라도 해볼까 뭔가가 마땅한 게 없을까 막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 비전을 보고 튀어나온 사람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근데 이런 기회를 전혀 맞이할 수가 없는 거야. 엉뚱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깊게 뿌리를 들이워가지고 이게 천년만년 가는 큰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이게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그냥 회전초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가 아닌가 봐 또 일로 여기가 아닌가 봐 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법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비법이. 애초에 비법은 뭐예요? 뿌리를 잘 내려라. 라인 전개를 잘해라. 그래서 이 라인 전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라인 전개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라인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로 인해서 두 줄을 다 누구나 두 줄이죠? 나로 인해서 두 줄을 내려가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달겠죠. 모르고 있는 사람 달 수가 없잖아. 좌우 두 줄로 내려가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으로 좌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아 내려가겠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을 달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나올 때까지 내가 일단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달기 시작해서 애터미에 관심이 있는 A, B가 나올 때까지. 애터미에 관심이 있는 내 지인 중에서 달아 내려가면서 처음부터 내가 딱 달았다고 사람이 애터미에 바로 관심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 나중에 깨우고 싶은 사람,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을 내 인맥들을 막 달 거 아니에요. 그럼 달아놓은 인맥 중에서 관심이 있는 A, B를 찾아내는 거예요. 달아만 놓고 내비두면 안 되고 내 인맥을 막 좌우로 구분 지어서 나눠서 달아놓고 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달아놓고 이 중에서 막 내가 후속까지를 통해서 관심 있는 A, B를 찾는 거야. 좌측에서 하나, 우측에서 하나 관심 있는 사람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관심이 생겼잖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맥을 파 내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지인 A, B를 찾아냈으면 이 지인의 인맥을 인맥 파기를 하는 거지. 인맥 파기. 계속 인맥 파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맥으로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개를 받아 내려가야 돼. 인맥 파기에서 성공하셔야 돼. 하나 달아놓고 땡, 하나 달아놓고 땡 하면 안 돼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누군가 계속 인맥을 파주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지고 오신 분 있죠? 네. 그걸 통해서 계속 파 내려가는 거지. 그 사람의 인맥을 하나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기까지? 내 인맥을 막 다는 것까지 했어. 관심 있는 AP까지 나오셨나요? 출근자도 나오셨나요? 네. 막 그 사람의 인맥을 파 내려가야 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파 내려가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진짜가 나올 때까지. 진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업을 끝낼 진짜 갖춰진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잘난 사람. 네. 어제 제가 좌측에서 그분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진짜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5년 만에. 5년 만에 진짜를 찾은 것 같아요. 박수 한번 근데 이런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막 이런 분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른 데서 5년을 경험해가지고 다 배워왔고 이미 인성은 너무 괜찮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인맥도 기가 막혀. 이분이 애터미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터미만 제대로 알면 폭발하겠죠. 이렇게 막 준비된 자, 인성도 갖춘 자, 능력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가 막 붙는 거죠. 그래서 내 인맥을 막 달아 내려가면서 그 중에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 인맥을 파가지고 진짜 사업을 완성시킬 진짜 선수를 찾아내는 거죠. 자청용 500%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업은 누가 진행해요? 자청용 500%가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옆에서 진짜 이제 취임사업에서 같이 돕는 역할만 하면 돼. 네. 내가 열심히 허벌나게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진짜가 조준을 해 내려가면서 하면 나는 돕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막 라인을 뿌리 내리겠죠. 자기 라인을 뿌리 내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토록 여러분들이 꿈꾸던 뭐가 돼요? 그토록 꿈꾸던 인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동 라인이 펼쳐지는 인쇄 소득만 그 전에는 내가 맞춰먹기로 막 만든 돈이잖아. 그죠? 팔기도 하고 집에서 먹고 쓰는 생필품 이용하기도 하고 막 제품 전달하면서 소비자 만들면서 이렇게 했던 거면은 이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제대로 된 이 선수가 붙으면서 막 자동 라인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인이 완전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인세 소득 꿈에 그리던 상한선에 가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건데 이게 이게 보면은 라인적이 제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안다병이 있어. 기존의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안다병이 있고 어설프게 여기 와서 배우셔갖고 한 1년쯤 되면 이제 다 안다요. 다 터득했다, 다 안다. 그리고 슬슬 조회를 빠지기 시작하고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두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두 단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폰서의 가이드입니다. 항상 스폰서의 안내 가이드를 받아야 돼. 왜? 스폰서는 여러분들보다 반드시 더 먼저 시작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스폰서, 자리를 잡은 스폰서의 가이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뭐가 이루어지냐? 시스템이 플러그인이 돼야 돼. 바로 오늘 같은 날 비가 막 새벽부터 쏟아지고 막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쏟아지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안 나오고 싶었죠? 안 나오고 싶었잖아요. 아이고 집에서 부침이나 부쳐 먹지 뭘 오늘 같은 날 굳이 나가야 돼. 출근하면은 그냥 막 최혜정이가 목소리 팍팍 쓸 거고 나영이 부장님 목소리 팍팍 써가지고 혼날 건데 뭐하러 나가야 돼?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요. 항상 시스템이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내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이게 완전 자동이 돼야 돼요. 시스템. 제가 비도 오고 저 비도 오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만드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만드기가 한 50세쯤 되고 나니까 이제 뭐 몸도 시원찮아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또 이제 일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부인과 함께 사는데 부인을 만족을 못 시키네. 네, 그래서 이제 고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어느 날 살짝 청계천에 나가가지고 기구를 하나 샀어요. 기구를 장만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네, 그래가지고 언젠간 한번 요긴하게 써먹으리라 하고 하다가 방에 딱 감춰놨어요. 근데 또 이제 어느 날 그날이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또 부인이 또 시원찮은 거야, 이 만드기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기니까 만드기가 어쩔 수 없이 야심차게 장만한 짠 기구를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네, 이제 1단을 딱 넣었어요.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나 좋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어디에? 이러는 거야. 경상도 사람은 어디에가 아니라는 말이라며요? 아니라는 말이라네요. 그러니까 만드기가 뭐라? 아니야? 그러고는 또 이제 2단을 딱 넣었어요. 기분 좋지? 기분 좋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또 이러는 거야. 멋이라고 아직도 어디야?
4살짜리 아들이 깨가지고 아버지 코드가 빠졌어요. 코드가 빠졌어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백날 여러분들 혼자 창업해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코드가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터미의 시스템, 이 세미나, 이 미팅 장소에 항상 코드가 꽂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혼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도 일주일만 빠져보세요. 놀자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늘어져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이 사업이 플러그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한 번 빠져보세요. 2번 빠져보세요. 아이고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나도 대단하고 1년 배웠잖아. 뭐 내가 이제 충분히 하지 뭐. 가봐야 맨날 그날이고 똑같은 사람이 떠들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안 나오는데 나 혼자 못할 것 같아. 나도 나가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만나는 일 가운데서 반드시 시스템의 플로우인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폰서의 가이드를 항상 여러분들 받고 있어야 된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라인 구축, 팀 구축, 라인 전개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인맥에서 보물찾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이 내가 다루는 인맥 중에서 후속 관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파트너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보물찾기, 진짜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사업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네? 나보다 10배, 100배 대신 알아서 해줄 진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내가 지금 오토 판매사까지는 됐다? 안심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 좌우에는 오토 판매사까지는 없잖아. 안심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진짜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이 라인 뿌리 잘 내리셔야 돼. 내가 준비가 되어야 깜이 나와요. 깜 찾는 거죠? 진짜 찾는 거잖아. 진짜 깜을 찾는 건데 이 깜은요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게 깜인지를 몰라. 깜인지 알아도 놓쳐요. 제가 5년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으면 어제 그런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깜이 나왔을 때 함께 해줄 팀 플레이를 함께 해줄 팀이 필요해요. 팀원이. 여러분도 혼자 힘들어요. 치고 빠지고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땡겨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다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조미스 사장님 혼자만으로 안 되고, 최희정 혼자만으로 안 되고, 조은 사장님 혼자만으로 안 되고, 이재수 사장님 혼자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플레이를 같이 해서 이게 적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ABC 법칙, 이 아삼육 플레이의 법칙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라. 분명히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슬러 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함께 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콜라면 같이 손잡고 해줄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도 간절하거든. 내 밑에서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자기도 성공하거든. 그런데 아무런 맥 없이 있는 사람과 막 같이 나랑 플레이해서 성공해봅시다, 같이 다녀봅시다 하는 사람과 누구를 건드렸을 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자 하는 것보다 막 미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해주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손잡을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으세요. 없으면 그 밑에 내려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 깜을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팀 플레이를 함께 해줄 스폰서는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있지 않을 때 나와 함께 그 플레이를 같이 해주려고 달라드는 스폰서는 없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팀이 준비가 돼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팀이 있어야 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만 내 조직이 성장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조직이 성장하지. 뿌리를 깊게 감람나무가 내리고 나니까 몇 천 년 동안에 그 많은 수백 킬로의 이 열매가 과실이 열리는 거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 근데 이 회전초는 아무리 이렇게 다녀봐야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거지. 뿌리를 아무데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 방파는 개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방문 판매 아무리 해봐야 개인 능력으로 성공하는 건데 이게 그거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셔야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네트는 팀의 능력이다. 내 팀이 능력이 좀 부족하고 더 있고 이 팀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그들의 모든 능력이 하나가 돼서 팀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때 성공을 한다. 이재수 사람이 어수룩하고 모습을 보면 무슨 저분이 건물 가진 사람이야? 이해가 안 가요. 심하게 표현하면 그분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심하게 표현하면은
좀 뭐 이렇게 진짜 폐지 주는 사람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머리가 단단하네. 네, 어떨 때 머리도 선발하시고 루즈도 다 이렇게 발라져 있고 또 저번에는요 또 어떤 대단하신 분이 그분 때문에 또 연결되신 분이 한 분 있으세요. 우리 황 사장님을 리크루팅한 그 위에 있는 스폰서를 또 이 84세가 모셔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을 중간에 있는 그분을 지난번에 뭐 여기서 막 그 하나님 찾고 이렇게 마사지 하신다는 그분을 이제 또 이재수 사장님이 아이고 84세 할머니가 모시고 왔는데 네. 모시고 왔는데 처음에 길에서 만났을 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 네. 아니 여기 막 길쭉구를 가면서 툭툭 묻어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열정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 있는 거에 끌려가지고 온 거예요. 센터까지. 그 밑에서 저렇게 아나운서, 막 신문기자, 막 저런 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석이 강하느냐, 내가 끌어당기는 이 자석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74세 미친 할머니가 조미수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열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제 막 무대포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는 좀 힘들어요. 이제 옛날처럼. 그런 것도 통하겠지만 조금 아셔야 돼. 이제 준비가 좀 돼 있으셔야 돼.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나의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 내가 2인 1조가 돼서 팀플레이를 만들면요. 뿌리를 내리고 라인이 그 다음에 3인 1조가 되고 사람이 더 붙어버리면요. 조직이 뿌리를 내서 진짜 성장을 하게 되는 큰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조직이 엄청 커진다. 이 팀 자체가 이제 이제 우리 유니조아 센터가 엄청나게 커졌죠. 네. 이 정도 규모까지 될 때 힘들었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굳이 여기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이 안에서도. 그죠? 맞아요. 월요일이면 어떻게 돌아가고 전에는 제가 밴드에서 항상 공지를 했어. 월요일은 스쿨입니다. 무슨 날 뭐입니다. 내일 강사는 누구입니다. 계속 공지를 했어요. 요즘 공지도 안 하잖아요. 공지 안 해도 화요일이면 뭐 강의가 있는지 다 아시고 토요일이면 어딘지 다 아시고 다 사실은 아셔요. 응. 맞아요. 그렇게 아실 정도로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함께 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모두가 그 방향으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조직원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 지금 나 혼자 움직이고 있다. 애터미에서 여러분들 거부가 되고 싶으시다며. 매일 돈 걱정하지 않고 매일 돈 걱정하지. 어제 어떤 분이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럽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부럽대요. 네, 제일 부럽대.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실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갖추고 있으면 진짜 그 누가 봤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된다니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뛰면 대통령 연금보다 더 많아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가 말릴 수가 있어요. 그 열정이면 되는 건데. 열정 안에 여러분들 시스템이 딱 플러그인 돼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건데. 네. 이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막 하면 또 애터미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나 혼자 돼지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거를 내 가난 무제가 끝내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막 이런 어떤 기회를 내가 갖고 우리 저기 계신 분도 선교하려고 이걸 시작하시잖아요. 선교하시려고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삶을 살려고 이게 멋있는 삶을 살아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만족이라는 게 막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들로부터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건데 이게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준비, 애터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근 후에 힘들어도 교회 듣고 세미나 참석하고 또 이렇게 미팅 참석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 날만 되면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대. 네, 세미나 신청 받을 때만 되면 전화를 안 받는데 세미나 가져갈까봐 세미나비 내려갈까봐 어제 오신 그분은요. 우리 세미나가 회사에서 모든 세미나를 다 해준다. 원데이, 지역 세미나, 이런 모든 야간 세미나. 세미나란 세미나는 회사에서 다 주최를 해주고 석세스만 밥값과 우리가 숙박비를 낸다. 이렇게 했더니 기절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매번 세미나 이 강의장 얻고 하는데요. 죽는 것처럼 힘들대요. 강사 준비해야 되죠. 세미나장 다 이렇게 돈 주고 얻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또 이 팀원들의 세미나비도 정말 막 내줘야 될 때가 많대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정착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지역 세미나 우리 10원 한 번 안 내고 회사에 다 해주잖아. 얼마나 우리가 천복받은 거예요. 네. 내 그냥 파트너한테 모시고만 가면 다 안내가 되잖아요. 그냥 다. 이런 장소로 안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런 참석 등 이런 것들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준비는 저는 마인드를 좀 키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초긍정 마인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매사에 불평하시는 분들
지나갈 때마다 입이 대빨 나오신 분들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스폰서한테 불만이 많을까? 파트너한테 불만이 많을까? 이게 막 엄청나게 심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정 상태가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사업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월 5천만 원 벌자 하는 거고, 정말 리더스 로얄클럽 가자고 해서 정말 그냥 내 대가 아니고 내 밑에 때까지, 자식 때까지 완전히 이 돈의 개념을 떠나서 진짜 큰 부자가 되려고 오신 건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영원히 돈이 들어오는 인생도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건데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런 불평은 감수해야 되는 거지. 나한테 올 게 이만큼인데 어떻게 요만큼의 그거를 감수를 못하려고 해요? 이거 너무 막 불평이 많으신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진짜 마인드 키우셔야 돼요. 그런 사람 밑에 큰 사람 어떻게 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뭘 남을 어떻게 설득시키냐고. 나도 아직 불평불만인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작은 일은 다 무너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옛날 처음 애터미 시작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애터미 구원파다.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있어요. 애터미 구원파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애터미를 접했을 때, 조민선 선생님과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애터미가 구원파라는 말이 막 떠돌았어. 그런데 조민선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이런 말에 들려서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민선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애터미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잘 몰랐는데 구원파라고 떠드는 바람에 애터미가 너무 많이 홍보가 됐다는 거야. 몰랐다는 사람이 다 알아지게 됐다는 거지.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지. 초긍정인 거예요. 초긍정. 애터미는 구원파가 아니잖아요. 결론은 아닌 거잖아. 아닌 거는 결론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초긍정을 가지고 이거를 아닌 거를 아닌 걸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아닌 게 긴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닌 게 긴 게 돼버리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에도 불교신자, 남묘, 호랭, 개교, 기독교, 천주교 다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저 뒤에 앉으신 분은 남묘, 호랭, 개교예요. 제 파트너 중에 두 분이 남묘, 호랭, 개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너무 많죠. 천주교, 저의 소실적 팀에는 천주교 팀이 2팀이나 있어요. 집단이 다 천주교 팀이야. 집단이. 엄청나게 종교가 다른 분 많거든요. 어제 그분은 불교시더라고. 진짜 다양한 종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다 틀린데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면 설명을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다니는 건가 보다부터 시작해서 막 다 이상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막 뉴스에서 막 콜박 엄청 떠들어요. 엄청 떠들어.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없어지는 건데, 이게 너무 막 사람들이 과대 광고에다 이제 막 묻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막 더 일을 만들어. 심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잖아. 다 알잖아. 그건. 다 알잖아요. 이 회장님이 정말 인품이 괜찮은 분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도 했던 분이에요. 자기 막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콜마에서 진짜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다 그거는 없어지고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한 거나 어떤 남이 만들어놓은 동영상 잠깐 보여주는 과정에서 그 동영상이 길었을 거 아니에요. 다 빼버리고 그 장면만 딱 보여주면서 아주 다 자르고, 이게 막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대해서 이렇게 터트리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 사퇴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참 좀 안타까운 면도 사실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진짜 좋은 제품 만들면 좋은 회사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던 것도 또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간이라는 게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동영상을 안 틀어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어떤 마인드를 키우는 과정에 사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틀었던 것을 엉뚱한 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좀 바라겠고,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거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그 한마디 때문에 형제라인, 파트너, 또 이렇게 센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어떤 분이 저는 이 조직 구축하는데 승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승급하고 싶어 하죠. 승급하고 싶어서 미쳐. 그런데 조직이 없고 그런 사람은 승급하지 마세요. 승급을 했으면 내가 조직이 좀 부족한 상태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때까지 입을 다무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조직이 만들어질 때까지 승급하지 말아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승급하고 싶어. 난 완장 차는 게 최고야. 나는 막 이 완장이 있어야 힘이 실려서 일을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좀 가불승급할 거 아니에요. 가불승급. 내가라도 팔아서 가도 좀 이렇게 약간 좀 빼놓고 가든 가불승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지. 본인이 선택했잖아. 누가 밀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럼 입을 다물어야지. 이게 댐에 구멍이 나면요. 이게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입을 꾸며버릴 수도 없잖아. 왜 일단 본인 선택한 거잖아.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예, 이 깡통,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위치가 직급이 깡통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죠. 빨리 만들어내셔야지. 내가 아직 오토 판매사도 아닌데 팀장이 됐어. 그럼 빨리 오토 판매사 돼야 되죠. 어떻게 형제라인 사람이 저 직급자는 4년 됐는데 인제 오토 판매사래.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런 말이 흘러간 것도 이상하고 그런 말을 듣고 또 같이 휩쓸리는 사람도 난 이해가 안 돼. 그럼 본인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 그런데 그런 말을 헷갈려서 일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4년 돼도 오토 판매사 못 돼요. 그런 사람은 4년이 돼도 오토 판매사가 못 된다니까. 네. 어떤 사람은 비전을 보고 사업적인 측면으로 약간의 걸 투자를 해서 자기가 좀 빨리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그럼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뛰다 보면 조금 더 빨리 갈까요? 안 갈까요? 망신스러워서 그 직급을 지키기 위해서 2번 더 뛸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 사람 더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팀장 막 국장인데 만약에 제대로 뭐가 안 갖춰졌다. 오토 팀장이 아니다. 오토 뭐 판매사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 빨리 가버려서 승급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더 뛰겠냐고. 남 잘 때 더 일할 거 아니냐고요. 이런 면을 보셔야 되지. 저 사람은 아직도 뭔데? 아직 이것도 안 됐대. 뒷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 그것도 못 갔으면서. 본인은 4년 만에 그렇게 못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흘리는 사람도 문제가 크고 하고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이 몸값,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서 10배 뛰세요. 그래서 빨리 만들으세요. 애터미 시간이 좀 길지 않아요. 정말 빠르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4년, 5년이지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성공도 빠르고요. 이제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댐에 구멍 나듯이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막 이상한 진짜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남기고 다니지 마시고 초긍정,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 1등이 우리 센터장님이잖아. 엄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못 배웠냐고. 자식들이. 엄마는 5년이나 가르쳤는데. 그리고 한번 배워보자고요.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나 자신한테 일어나는 10%, 내 자신한테 일어나는 일이 10%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90% 이루어진 게 삶이래. 나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 속에서 어떤 반응으로 내가 굉장히 뭔가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90%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위치에서 나한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또 반응하실 거라고. 그 반응을 어떻게 해내고 있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이제 삶이 결정이 되는 거고 애터미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출근하시는 거거든요. 똑같이 비 오는 날 똑같이 출근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질구질한 날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저렇게 그냥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무시렁무시렁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남들은 사람이 막 팝콘 터지듯이 터진대. 팝콘 튀겨보셨죠? 네. 팝콘을요 이 후라이팬 두꺼운 후라이팬 뚜껑 있는 유리로 된 뚜껑 보이는 투명 유리로 된 뚜껑 있는 후라이팬에다가 그 팝콘 그 강냉이 알갱이를 넣고요 기름을 잔뜩 넣고 식용유를 넣고 뚜껑 딱 닫아서 온도에다 놓잖아요. 처음에는 미동도 없어요. 한참 지나면요 하나가 톡 터집니다. 두 개가 톡 터져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처음에는 미동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되는지 말아서 뿌리를 15년을 내려야 된대잖아. 안 죽으려면 끊임없이 열매 걸리려면 15년 뿌리를 내려야 된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 사업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올리브 나무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떠나지 않고 깊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인맥 파괴해서 계속 드라이브 뎁스 밑으로 생략적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인맥 파괴를 하면서 내가 시스템에 딱 플로가 돼 있으면 스폰서와 하나가 되고 파트너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다 보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스폰서는 그런 사람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불구하고 요동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우리 센터장님이죠. 요동치는 사람은 쳐다를 안 봐요. 열심히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결근하기 시작하고 눈빛이 흐려져 있고 안 봅니다. 자기 에너지 뺏겠다고 안 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스폰서로부터 제낌을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네. 아픈 여자도 아니고 네? 버림받은 여자도 아니고 바람맞은 여자도 아니고 잊혀진 여자예요. 참 불쌍한 여자. 잊혀진 여자가 가장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폰서가 이제 여러분들 존재감이 떨어져 버려. 매일 출근하고 있을 때는 저 사람 성공시켜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기회가 됐을 때 저 사람 꼭 잡고 가야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 있죠. 저렇게 지긋지긋하게 그만둘 때 되는데 안 그만두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저 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이 다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저렇게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안 그만두고 있는데 어떻게든 같이 가야지. 응? 우리 센터에 명예를 걸고라도 같이 가야지 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1번씩 두 번씩 빠지더니 나오다 말다가 언제 나온 날이 이상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의 존재감은 없어지는 거죠. 그건 누구의 탓도 본인의 탓입니다. 본인의 탓. 여러분들이 그 비전 상실 증후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이 애터미 비전을 제대로 보셨으면 올인하세요. 올인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것의 70%만 주는 게 아니고 50%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그 한 판에 다 걸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애터미에 다 걸어보세요. 발 하나 디디고 발 하나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들 머지않은 시간에 정말 발전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조직이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을 거고 정말 깊게 뿌리를 내려서 구두가 흔들어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수분층까지 가가지고 천년만년 애텀에서 내가 죽어도 내 자식까지 영원히 그거를 따먹을 수 있는 인센스로 받을 수 있는 진짜 멋진 사람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열에 한번 들어와 보실 거예요? 네. 다 하실 수 있죠? 네. 하여튼 우리 모두가 올리브 나무가 됩시다. 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